네, 저희는 D 세그먼트 세단 실내외 비교에 이어서 주행 리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G70은 어디에 갖다가 팔아먹고 오신 거예요? G70 내놔 빨리. 야, 니네 저 세대 비교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나 당신이에요, 당신. 저희도 알아요. 이 세대를 딱 비교하기에는 출력이 좀 G70만 유독 차이가 납니다. 100마력 이상의 차이가 나요. 주행 성능에 있어서 G70만큼은 이 두 대랑 견주면 안 된다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네. 걔는 놓고 왔습니다. S60부터 한번 타볼까요? 네. 자, 형. 잠깐만, 이제 끄고 뭐라고요? 아니요. 업무 중에 딴짓한 게 있습니까? 자, 합시다. 말하는 순간 또 터널 나왔네. 우리는 항상 시작하면 터널이 나오더라고. 자, 해볼까? 그럼 네. 자, 고속주행 알아볼까? 그럼 맡기고. 맞아요. 저희는 먼저 S60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했는데 시트를 최대한 낮춘 상태거든요. 그 볼버의 시트 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폭이 넓더라고요. 이게 높이도 올리면 한참 올라가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 네. 저처럼 허리가 짧은 사람들도 충분히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낮은 시트 포지션을 즐기실 수도 있는 반면에 이게 뭐 운전에 좀 서투신 분들이나 아니면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시트를 이렇게 최대한 올려가지고 보닛의 양쪽 끝을 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운전석보다 보조석이 조금 높아요. 3시리즈 보조석에 제가 탔을 때는 와 진짜 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S60 보조석에 타니까 되게 높은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근데 또 운전석을 번갈아서 타보면 또 막상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 S60이 높진 않아요. 원래 볼보가 다른 모델도 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죽도 되게 매끈매끈한 걸 쓰고요, 쿠션감도 그렇게 막 많이 꺼지는 시트를 쓰진 않거든요. 게다가 시트도 얇고요. 그런 알칸타라 같은 걸 쓰면은 이렇게 마찰이 되게 높으니까 네. 홀딩을 잘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매끈한 가죽, 미끄러운 가죽을 써가지고 몸을 그렇게 홀딩을 잘 해준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대신에 사이드 볼스터도 시트처럼 조절폭이 꽤나 넓더라고요. 내 체형에 맞게 사이드 볼스터를 이렇게 쭉 조이시면 그런 가죽의 부족한 홀딩력을 사이드 볼스터로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시야도 괜찮아요. 시트 포지션이 낮지만. 근데 한 가지 불만은 사이드미러의 거울이 그냥 평면 거울이에요. 광각 미러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그 차 간의 거리라든가 가늠하시는데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그냥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이게 정 불편하다, 불만스럽다 하면 그냥 광각미러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제 차 머스탱도 평면 거울이거든요. 쿠페라서 멋을 낸다고 사이드미러도 엄청 작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각지대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가 위험하냐면 이렇게 차선 합류하거나 차선 변경할 때, 그쵸. 고속도로 이렇게 합류할 때 여기 휀다, 뒷휀다 쪽에 있는 그런 차들은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조금 더 안전한 데 가려면 그냥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네,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위험할 때 알림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볼보에서 제일 처음 적용하지 않았었나. 여기 안전벨트 써있잖아요. 신스 19 뭐라 그래. 안 써있다.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데는 이런 가속 페달 세팅이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앞차를 막 쫓아서 이렇게 스포티하게 주행을 하고 싶은데 가속 페달 반응은 좀 더디면서도 부드럽게 나오니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한 박자 좀 쉬었다가 반응하니까. 네, 맞아요. 사람이 한 박자 더 먼저 밟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점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왜 차가 안 나가지, 좀 더 밟아야 되나 해서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으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속력이 또 갑자기 훅 나오고 조금 이질감이 있긴 한데, 반면에 내 아이들, 내 와이프 태우고 드라이빙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팅이죠. 가속 페달에 대한 담력이 갑자기 훅 나온다 치면 애 뒤에 카시트에서 자고 있다 다 깨요. 울고 난리 납니다. 아, 애 있으신가 봐요. 애는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 T5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다 결국은 쥐어 짜는 엔진이에요. 그렇죠. 배기량 줄이고 높은 출력을 얻고자 하는 효율을 높인 엔진들인데, 이런 엔진들의 특징이 감성이 좀 떨어집니다. 회전 질감도 거칠고 숫자적으로는 좋은데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거기서 잃는 게 있어요. 이 T5는 다운사이징이면서도 나름 회전 질감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소리도 밟아보시면 나름대로 좀 호쾌하면서도 중저음이 섞인 그런 4기통 치고는 되게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변속기는 자동 8단이 들어갔는데 이 8단 자동 변속기를 아이신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뭐 쭉 시승했던 안신 변속기 들어간 차들 꽤 있었잖아요. 썩 성능이 뭐 두드러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무난했죠 그냥. 맞아요. 너무 안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엄청 뛰어
투명하지도 않아서 뭔가 좀 무채색 같은 이 S60에 들어간 변속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기어 노브를 뒤에 옮긴 다음에 뒤에서 왼쪽으로 젖혀주면 수동 모드로 변환이 되는데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스포티함을 뽐내고 싶어하는 세단이라면 패들 시프트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 디젤이 아니고 가솔린이잖아요. 그렇죠. 가솔린이라면 운전자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 엔진 회전대 영역도 상당히 넓은데 맞아요. 굳이 패드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 딱 운전대 잡았을 때 이 감성이 다르거든. 아무튼 뭐 없는 건 아쉽고 저희가 수동으로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네, 앞으로 미시면 윗단으로 변속이 되는 구조입니다. 3단 4단 얘가 알아서 변속을 해버리네. 아, 얘가 알아서 변속해버린다. 지금 모드에 상관없이 레드존 가까이 가면, 심지어 레드존을 완전히 찍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속을 해버려요. 실제로 변속되는 그 느낌도 그렇고요, 빠릿빠릿한 변속감을 보여주진 않아요. 성능보다는 네. 혹은 운전 재미보다는 네. 효율을 좀 더 챙기고 있는 변속기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 조합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이런 리액션을 어떻게 제가 받아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단의 서스펜션 조합이라고 하면 앞에는 맥퍼슨 스트럭 방식 쓰고 뒤에는 뭐 멀티링크를 쓰든 토션빔을 쓰든 뭐 그런 조합이잖아요. 그게 제일 일반적이죠. 예. 근데 이 S60은 좀 특이한 게 앞쪽이 WC1 방식을 썼고 뒤에는 인테그랄 링크라고 멀티링크를 썼어요. 뒤쪽은 리프 스프링을 썼대요. 리프 스프링 자체가 승용차에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볼보가 지금 쓰고 있고 예전에 콜벳에도 썼었대요. 리프 스프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S60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트렁크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 트렁크 용량이 그렇다고 경쟁 차종에 비해서 썩 넓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좁은 편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프 스프링의 단가가 네. 그냥 일반 스프링과 댐퍼를 썼을 때보다는 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만약에 리프 스프링을 쓰더라도 기존에 써왔던 다른 방식을 쓰는 것보다 돈은 많이 아끼면서 네. 성능 차이는 별로 없다면 리프 스프링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차감은 가속 페달 느낌, 뭐 브레이크 느낌, 기어 변속 느낌 이런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낭창낭창합니다. 조금 의외였던 게 뭐냐면 전체적인 승차감으로 봤을 때 되게 낭창낭창하니까 요철을 넘을 때 이렇게 동동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뚝뚝 이렇게 되게 좀 투박하게 넘는 듯한, 제 생각에는 요것도 조금 뒤쪽에 리프 스프링을 써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먹어줄 수 있는 마진 자체가 되게 많아요.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좌우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치 자체가 그렇게 높진 못하거든요. 좌우 바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네. 관절이 연결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쵸, 판스프링으로. 그쵸. 판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더해져서 조금 요철을 지날 때는 좀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스펜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격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네. 혹은 그 근처까지 갔을 때 네. 그때 처리하는 능력이 좀 거칠어요. 그 안에 자잘한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완만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이럴 때는 부드럽게 네, 승승하고 맞아요. 되게 그냥 승차감 좋은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각진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한계 이상이 왔을 때는 네. 그걸 거칠게 소화해요. 쾅 하고 안에다 전달을 시켜주는 게 그죠. 그때 좀 점수를 까먹죠. 맞아요. 그래서 그 뭔가 충격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역치 자체가 되게 낮죠.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부드럽게 소화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슬슬 타고 다닐 때 가족들 태우고 특히 그 정도까지 막 격하게 요철을 지나갈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상에서는 요 정도 세팅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주 일상적이지 않게 좀 세게 달려도 나름 롤링이나 피칭 잘 잡아줘요. 아, 맞아요. 그것도 마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부드러운 승차감에 비해서 롤링이나 피칭이 그거에 비해서 없어요. 별로. 이 S60을 들어보시면 네. 아래 그 하체 부속들이 알루미늄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 데서 오는 높아진 접지력도 있을 테고 아이고, 이런 경우죠. 비싼 부속들, 두꺼운 부속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노면 추종성 같은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WCV는 또 다른 부속도 많고 복잡하고 그쵸. 비싼 구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점도 있을 거고 막상 달려보면 또 부드러운 거 대비 네. 잘 버텨줘요. 승차감 위주로 세팅을 했어요. 비싼 부속 쓰고 코너링, 롤링, 무게중심 이동 다 잘 받아줘요. 네. 근데 쿵 하고 충격이 왔을 때 그것만 조금 세련되게 처리를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스티어링 휠도 생각보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하기에 적합한 그런 핸들 무게를 가지고 있고, 낙투
트럭을 재봤는데 거의 3바퀴더라고요. 세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돌아가는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급 코너를 공략을 하려면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와인딩을 하기에는 조금 운전자로 하여금 많은 동작을 요구하죠. 그렇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 얘기고 그쵸. 그냥 편안하게 할 때는 이게 훨씬 낫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피곤하게 맞아요. 다가오거든요. 사실 아까 지훈 씨가 S60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력 강력해진다고 그거를 저희처럼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요. 근데 이건 사마력이 높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기보다 아예 지향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얘는 아주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느긋느긋 달리는 그런 세팅이었다면 얘는 아이고야, 와, 튀어나가는 게 아까 다르네. S60에서 제가 킥다운을 쿡 쳐도 절대 머리가 이렇게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걸 보면 아, 세팅이 얼마나 스포티하게 돼 있는지를 바로 느낄 수 있죠. 얘는 가속력이 훅 튀어나오네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네. 또 258마력 40.79kgm를 발휘한다고 나와 있어요. S60은 최고 출력이 3마력 낮긴 하지만 5500rpm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3마력 높은 258마력이 6500rpm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고마력을 쓸 때 쭉 엔진의 힘을 뽑았을 때 마지막에 가서도 좀 생생한 느낌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이로 볼 수 있고, 과거의 290-330i 같은 경우에는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330에. 우리 디젤 엔진도 4기통보단 6기통 다르잖아요. 아, 암만요. 실키6라고 불렸던 그 직렬 6기통의 맛을 잊지 못하는 분들은 야, 330i인데 4기통이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BMW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남겨뒀습니다. 그게 바로 M340이에요. 과거에는 M340의 역할을 330i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얘를 4기통으로 줄이고 M340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뺀 거죠. M340은 6기통 엔진도 들어가고요. 387마력인가 그래요. 그럼 지금 얘보다 129마력 높은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330i에서 출력의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 6기통 엔진이 그리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M340i를 구입하시면 되겠죠. 아, 이건 진짜 스포츠 세단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1등 공신이 또 있습니다. 엔진 말고도. 바로 변속기죠. ZF 자동 8단이 들어가 있어요. 8단인 점은 S60이랑 똑같은데 BMW랑 ZF가 손발을 맞춘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ZF 변속기가 들어간 다른 차들을 타보더라도 유독 BMW랑 궁합이 좋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주냐면 세팅이 봐봐요. 지금 아까 처음에 탔던 S60은 내가 어떤 모드에 달리던 레드존 찍었을 때 바로 업시프트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모드마다 다릅니다. 컴포트로 놓고 달리면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했죠 방금. 진짜 빠르다. 예. 근데 자, 변속기를 스포츠 위치에다 놓으시면 제가 지금 1단에 들어갔어요. 안 하고 있죠. 와, 거의 7점 끝까지 깔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변속하라고 깜빡깜빡해요. 우와, 씨. 어떻게 만들어져야 운전자들이 막 짜릿짜릿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에코 모드로 놓으면 이렇게 가다가 내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중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쭉 미끄러지는 상황을 연출해주죠. 그럼 그때는 기름을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랑 컴포트랑 에코 이렇게 변속기를 어떤 모드에 놨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능을 정말 쥐어짤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기름을 아낄 것이냐, 어떻게 운전자를 되게 막 부추길 것이냐,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변속기예요. 사실 S60 모드에 따라서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체감이 크진 않거든요. 그냥 조금 고 RPM 많이 쓰는 거지. 그런 정도? 예,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여기서 제가 갑자기 RPM을 훅 높이잖아요. 이렇게 가요. 막 가다 가속 페달 발을 떼요. 제가 급가속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조금 달리고 싶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차한테 전해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차가 잠깐 동안 고 RPM 상태를, 그러니까 저단 기어를 물고 있습니다. 잠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하더라도 다시 재가속을 이어가기 훨씬 유리하죠. 그 변속기가 온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엔진 보호를 위해서 시프트 다운 명령을 씹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트랙 같은 데서는 뭐 어지간히 몰아붙이지 않고는 그런 명령을 잘 씹지 않아요. 시속 100km를 도달했을 때 정지 상태에서 과연 몇 초를 찍느냐. 제 홈표상에는 5.8초가 나옵니다. S60은 6.5초인데 0.7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직접 측정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네요. 이게 S60 대비 지금 우리가 몰고 있는 330i가 공차 중량만 해도 80kg 얘가 가볍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몸무게 앞자리 숫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8이 되는 바람에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상당히 충격을 먹은 상태거든요. 충격을 먹은 사람이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전작 대비도 지금 50kg을 다이어트 한 상태입니다. 오, 많이 했네. 나도 살 좀 빼야 되는데 그렇게 몸무게도 가벼운 데다가 사마력 높죠. 토크도 조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복합 공인연비가 얘가 더 나아요. 심지어 헐, 그건 좀 충격인데. 더 잘 나가는데 기름도 조금 먹어. 지금 얘가 11.1인가 그렇거든요. S60이 10.8인가? 10.8일 거예요. 예. 이 제원표 안 보여주고 네. 그냥 운전만 해보고 누가 기름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러면 다 이걸 얘가 더 많이 찍겠죠. 먹겠죠. 그 타이어도 둘 다 19인치 신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타이어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체 무게나 뭐 엔진 변속기 세팅 네. 이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네. 방금도 500m 우리가 넘었는데 단단해요. 단단해요. 되게 단단하고 좀 놓으면 안 좋은 데 가면 심지어 단단함을 넘어서 딱딱한 느낌까지 듭니다. 막 이래요. 네. 우당탕탕 거려요. 이렇게 딱딱하고 승차감이 안 좋은 와중에 뭐 그런 점은 잃었지만 또 핸들링이나 고속주행 안정감 이런 데서는 충분한 이점을 챙겼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취향이 조금 딱딱한 차를 좋아해서 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내하고 탈 의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근데 또 운전이랑 상관없는 사람, 그 옆에 타는 사람이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승차감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쵸? 살살 다녀야죠. 방금처럼 살살 넘고 S60이랑 정말 극명하게 달라요.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속도 구간,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코너의 양.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머릿속에 놓고 개발을 해요. 네. 근데 이 330i는 분명히 고속주행, 와인딩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 네. 시내에서 살살 다닐 때 이 푹신푹신하게 다니는 걸 염두에 뒀다는 생각은 1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다 보면 지금 트레드어 320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왠지 타이어만 더 바꿔 끼면 더 잘 돌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타이어의 성능이 하체를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하체가 탄탄하고 재밌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M340 있죠. 걔가 좀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성능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두성도요. 네. 제가 운전대를 이렇게 휙 돌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랑 나랑 그냥 운전대 말고도 추가적인 선이 하나 더 연결돼 있어서 전속력이 되게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로 가야지 하면 이렇게 넣으면 훅 하고 들어가는 게 뭔가 앞머리가 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저기에서 뭔가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BMW 항상 자랑하는 게 50대 50 무게 배분 이런 거 되게 네. 강조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보통 S60처럼 전륜구동차들은 앞머리가 무겁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보닛을 열고 봤지만 앞바퀴 중심보다 엔진이 조금 더 앞에 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확 말아 넣으면 네. 앞이 둔하잖아요. 무거운 무게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담이 훨씬 큰데 얘는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부담이 덜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뿐하게 훅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스티어링 휠 기어비 자체도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S60 돌려봤는데 몇이었죠? 6.89 정도 됐죠. 그쵸, 거의 3 정도 네, 거의 육박했잖아요. 3이었어요. 얘는 막 돌리다가 뭐지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야 다 돌린 거야? 싶을 정도로 아까 한 2.2? 그죠? 네. 일반적인 세단이 한 2.5 전후 뭐 맞아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얘는 2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꽉 조여놔가지고 운전대도 무거운 데다가 기어비도 타이트하게 되어 있죠. 또 앞바퀴 무게중심도 상당히 뒤로 밀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회두성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 와중에 머리가 빨려 들어가 나갔는데 뒤도 잘 따라와요. 이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타도 3 시리즈를 외치죠. 비교 시승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서울 또 가야죠. 막상 비교 시승을 해보니까요, 진짜 이 두 대가 차이가 극명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각자의 개성이 아주 뚜렷해요. 이 지금 330i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6,220만 원. 아 그래요? 이 S60은 5,3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차이가 좀 나네. 가격 차이가 좀 나요. 네. 근데 그거 알죠? 뭐요? BMW는 원래 할인 엄청 많이 해주는 거. BMW 할인 안 받고 사면 뭐 바보라는 뭐 그런 말도 있긴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3 시리즈 처음에 출시했을 때 네. 아무도 계약을 안 했었잖아. 근데 또 반면에 이 볼보는요, 요즘 한창 잘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딱히 할인에는 뭐 얄짤없다 하더라고요. 두 대 가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네. 최소 500 이상은 받을 테니까. 그러면 좀 비슷한 레인지에 놓이겠네요, 가격대. 그렇죠. 오늘 집에 서울 돌아갈 때 네. 각자 원하는 차를 타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재밌겠네.
네 여러분, 저는 볼보 S60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330i가 S60보다 더 칼같이 잘 달린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들은 운전자를 위한 주행 감성이잖아요. 같이 타는 동승자들에게는 어떤 주행 감성이 더 좋을까를 고민해보면 이 S60을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S60이 절대 못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세단의 교과서라고 하는 330i와 비교를 해서 그렇지, 패밀리 세단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S60도 결코 못 달리는 차는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여유롭고 부드럽고 넉넉한 승차감을 즐기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실력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팔방미인 같은 차가 이 S60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330i야말로 제 기준에 딱 부합하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작고 빠릿한 차를 좋아하거든요. 3시리즈가 과거 3세대 2, 3, 4, 5 시리즈보다 덩치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는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버튼들, 이거 3시리즈 용으로 개발해가지고 확대 적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화가 훌륭합니다. 성능이요? 이거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이 BMW 330i가 저한테 이게 스포츠 세단이다. 저도 100% 동감하고요.